요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하루가 끝났어. 일은 계속 쌓이는데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야. 이런 말 당신도 자주 하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 뭔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달력은 꽉 차 있고 할 일 목록은 끝도 없고 쉬는 날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진짜 시간을 잃어버린 걸까? 모모는 그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린이 동화지만 사실은 아주 어른스러운 이야기죠. 모모는 시간의 정체를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놓쳐온 것들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우정, 대화, 침묵, 놀이, 존재, 그리고 경청. 그건 시간이 많아서 가능한 게 아니라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당신의 시간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1장 모모의 능력. 아무 말 없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일. 모모는 아무 능력도 없는 아이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돈도 없고 똑똑한 말도 하지 않죠. 하지만 사람들은 모모 곁에만 가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왜일까요? 모모는 특별한 무언가를 말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조언도 멋진 해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의 고민은 풀리고 싸웠던 이들은 화해하고 모두가 모모 곁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모모는 정말로 들어주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하느라 바쁘죠. 말의 중간을 끊고 의도를 추측하고 나의 경험을 끼워 넣으며 경청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모모는 그저 가만히 상대가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로 함께하는 깊은 집중이었습니다. 모모는 들어주는 것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털어놓는다는 건 그 자체로 나라는 존재가 받아들여졌다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모모와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누군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건 모모가 우리에게 너는 말할 자격이 있어라고 말없이 허락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말하는 법은 배웠지만 듣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모는 조용히 존재함으로써 시간을 되찾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그 시작은 경청이라는 아주 단순한 행동에서 비롯됐죠. 그렇다면 이제 그 시간은 어떻게 우리에게서 사라졌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를 바쁘게 만든 존재, 회색 신사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시간 절약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장 회색 신사들, 시간을 절약하라 말하는 존재들. 그들은 조용히 나타납니다. 양복을 입고 연기를 내뿜으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사람들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죠. 당신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시간을 아끼면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살지 않으면 늦습니다. 이 회색 신사들은 모모에서 악당으로 등장하지만 사실 이들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 쉬면 뒤처져. 더 효율적으로, 더 생산적으로. 그래서 커피를 마시며 일하고, 운동하면서 강의를 듣고, 휴식 중에도 SNS를 소비하죠. 시간을 절약하면 삶이 더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을 아낄수록 우리는 점점 삶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회색 신사들은 단 한 번도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앞서서 라고 말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이끌려 시간을 벌어놓고도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점점 메말라갑니다. 모모 속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회색 신사들의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과 놀던 엄마는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가고 친구와 산책하던 노인은 더 이상 친구를 만나지 않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이웃들은 서로를 비효율적이라 말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시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모으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을 벌어놓기만 하고 그걸 어떻게 쓸지에 대해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죠. 시간을 절약하라는 말은 달콤하지만 그 말을 따를수록 우리는 삶에서 멀어진다. 회색 신사들은 무섭지 않다. 그들이 나라는 사실이 무서울 뿐이다. 모모는 이 이상함을 알아챘습니다. 사람들이 웃지 않는다는 것, 대화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슬퍼졌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며 삶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껴놓은 시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회색 신사들에게 시간을 맡긴 사람들의 말로, 그리고 시간은 있는데 삶이 없는 상태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장, 절약된 시간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회색 신사들의 제안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으로 더 많은 일과 성과를 쌓아가면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일정을 촘촘히 짜고 쓸데없는 대화를 줄이고 쉴 틈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일 처리를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모 속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용사 푸지코 씨는 예전엔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머리를 다듬었지만 시간을 아끼겠다는 결심 후엔 기계처럼 고객을 돌려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 더 이상 미용이 즐겁지 않았고 사람들의 웃음도 사라졌죠. 시간은 절약됐지만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친구도 웃음도 사랑도 조용히 무너져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죠. 나는 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점점 공허해질까? 이 장면은 지금 우리의 삶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출근 전 10분을 아끼려고, 조식을 건너뛰고, 퇴근 후 시간을 벌려고, 사람들과의 연락을 줄이고, 주말조차도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안도하게 되는 삶. 우리는 시간을 확보했지만 그 안에 머무는 존재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시간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 시간이 더 외롭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삶을 잃고도 시간을 벌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시간을 절약한 만큼 삶이 가벼워졌다기보다 텅 비어버렸다. 모모는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더 바빠졌는데 행복해지진 않았다는 걸.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 시간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는 걸. 다음 장에서는 그 시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이다.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할 것은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느끼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4장, 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시계를 봅니다. 출근 시간, 회의 시간, 약속 시간, 마감 시간. 모든 일이 숫자로 정리돼 있고 시간은 마치 우리를 감시하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시간을 따라가고 있는데 정작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빽빽하게 계획하며 살아가지만 그 시간 속에 삶의 감각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모가 말하는 시간은 시계 바늘로 측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순간에 흐르고 친구와 웃으며 걷는 골목길에 녹아있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노는 그 몰입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지루한 회의 10분은 1시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이 시간은 잠깐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느껴야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감각은 아이들이 가장 잘 보여줍니다. 모모 곁의 아이들은 장난감이 없어도 특별한 놀이기구가 없어도 하루 종일 행복하게 놀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회색 신사들의 말에 익숙해진 어른들은 이 느림의 감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아무 쓸모도 없고 낭비처럼 보이니까요. 시간이 진짜로 중요한 건 바로 그 쓸모없는 것들 덕분인데 말이죠. 별말 없이 함께 있는 시간, 아무 이유 없이 걸어보는 길, 혼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오후. 그게 바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순간들입니다. 진짜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삶은 시계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만큼 사라진다. 우리는 시간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시간을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그 감각을 회복하는 방법, 그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말없이 누군가의 옆에 앉아주는 것, 아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는 것.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을 천천히 다시 데려다 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모모가 시간을 되찾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모의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주는 치유. 우리 삶에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5장, 모모의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주는 치유. 모모는 무언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명한 조언을 주는 능력도 없죠. 하지만 사람들은 모모를 만나면 마음이 가벼워졌고 삶이 다시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모모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모와 함께 있는 동안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았고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으며 시간을 쓸모있게 써야 한다는 부담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충분한 시간이었죠. 현대 사회는 가만히 있는 시간을 낭비라고 말합니다. 멍 때리는 시간, 그저 앉아있는 시간, 혼자 걷는 시간, 그런 건 다 비효율적이고 의미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을 마주하고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는 것 아닐까요? 모모는 누구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을 뿐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 주는 것, 아무 말 없이 함께 머물러 주는 것. 그게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당신은 누군가와 그런 시간을 나누고 있나요? 혹은 자기 자신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나를 정비하는 숨 같은 시간. 그게 바로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치유는 해결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데서 시작된다. 시간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모모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를 돌려줬습니다. 그들은 다시 함께 있고 서로의 마음을 듣고 존재로서 연결되는 법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에 모모 같은 시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현실에서 모모가 되는 방법,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작은 실천들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에서의 모모, 우리의 시간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 6장, 현실에서의 모모, 우리의 시간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 모모는 회색 신사들과 싸워서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모모는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주었고 사람들이 잃어버린 시간의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조용히 시작됐죠. 현실의 우리는 모모가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을 훔치는 회색 신사들은 이제 양복을 입고 다니진 않지만 우리의 스마트폰 알림 속에 있고 SNS 속 비교 속에 있고 머릿속 빨리, 더 많이라는 목소리 속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들과 싸우기 위해 우리에겐 거창한 계획보다 아주 사소한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연습들. 1. 매일 5분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의 말을 듣기.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연습. 2. 혼자만의 시간을 일부러 확보하기. 멍 때리는 10분. 스마트폰 없이 걷는 산책. 창밖을 바라보는 침묵. 그건 생산적인 시간이 아닐지 몰라도 당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3. 나의 시간을 묻는 질문 하나 정해두기. 지금 나는 시간을 쓰는가
아니면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가? 혹은 이 순간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모는 말합니다. 시간은 계산할 대상이 아니라 나눌 대상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시간은 성공이나 성취의 시간이 아니라 연결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느끼고 나누는 것이다. 작은 경청 하나가 하루의 속도를 바꾼다. 우리는 거대한 회색 신사들과 맞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누군가에게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한 시간을 내어준다면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혁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진짜 시간에 대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애쓰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도 어쩐지 마음은 더 바빠지고 삶은 더 얕아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시간을 되찾으려 하면서도 정작 삶을 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모는 말합니다. 시간을 되찾는다는 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진짜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회색 신사들에게 시간을 빼앗긴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아이들과 놀지 않았고 친구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모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존재. 당신의 삶이 여전히 의미 있다고 말해주는 존재. 이제 당신에게도 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시간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시간에 쫓기고 있나요? 우리는 회색 신사를 몰아낼 수도 없고 모모처럼 마법 같은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오늘 하루 누군가를 온전히 들어줄 수 있고 스스로에게 10분쯤은 조용한 시간을 허락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삶에서 다시 시간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따로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삶이 깊어지는 순간 그게 바로 우리가 되찾은 시간이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잠시라도 삶의 속도를 멈추게 해줬다면 그건 모모가 당신 안에서 잠깐 고개를 들었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비교와 자기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구와도 같지 않은 나, 그 나다운 시간을 살아가기 위한 연습.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